당뇨랑 고혈압이 걱정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두 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방심했다가 큰 병을 얻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미리 알고 예방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와 고혈압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함께 오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당뇨와 고혈압. 정말 위험한 병일까? 많은 분들이 당뇨랑 고혈압을 그냥 숫자가 높은 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두 병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몸이 천천히 망가져 가는데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혈압이 높았지만 별 증상이 없어서 그냥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뇌출혈이 온 거였죠. 만약 미리 혈압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50대 여성이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약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평소처럼 빵, 떡, 국수, 과일을 먹었어요. 몇 년 후 시력이 나빠지고 발이 저려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 합병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가 실명 위험이 있다고 하고 심하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런 걸 보면 당뇨와 고혈압은 그냥 두면 절대 안 되는 병이에요. 초기에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왜 당뇨랑 고혈압은 같이 오는 걸까? 많은 분들이 당뇨랑 고혈압이 전혀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두 병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지가 생기면 다른 하나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반대로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더 손상되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0대 남성이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혈압은 정상이라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관이 약해지면서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은 처음엔 혈압이 높기만 했어요. 그런데 혈압이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혈관이 점점 손상되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졌고 나중엔 당뇨 진단까지 받게 됐어요. 특히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같은 문제들이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몸에 지방이 많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도 쉽게 생깁니다. 운동을 안 하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을 제대로 소모하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요. 짜게 먹고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두 병은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혈압만 신경 쓰고 혈당을 방치하거나 혈당만 신경 쓰고 혈압을 방치하면 결국 둘 다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셋째, 설탕보다 더 위험한 게 탄수화물이라고. 당뇨하면 보통 설탕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은 당이긴 한데 밥, 빵, 떡, 국수, 라면 같은 탄수화물도 몸에서 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 혈당을 확 올리는 주범이에요. 밥 한 공기를 먹으면 몸에서는 설탕 10스푼을 먹은 것과 비슷한 혈당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가 올 확률이 커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50대 남성이 있었어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밥이랑 국수, 떡은 계속 먹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해보니까 혈당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줄이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꿨더니 몇 개월 후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과일도 조심해야 해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많이 먹었다가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바나나, 포도, 망고 같은 단맛이 강한 과일들은 적당량만 먹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니까 먹어야 하지만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을 먹는 게 좋아요. 빵이나 국수 대신 감자나 고구마처럼 소화가 천천히 되는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국 무조건 단 음식만 피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도 똑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넷째, 고혈압이면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할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짜게 먹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싱겁게만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나트륨도 꼭 필요해요. 너무 부족하면 어지럽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탈수 증상까지 올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혈압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분이 있었어요. 의사가 짜게 먹지 말라고 해서 소금을 거의 안 넣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나트륨 부족이 원인이었어요. 나트륨도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가공식품을 줄이는 거예요. 라면, 햄, 소시지, 즉석식품 같은 걸 줄이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건 좋지 않지만 너무 싱겁게 먹으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같은 걸 활용하면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트륨을 줄이려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좋아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나나, 고구마, 토마토 같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국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피하는 게 좋아요. 찌개나 국을 먹을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결론은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싱겁게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공식품을 줄이고 천연 재료로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다섯째, 운동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운동이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지? 얼마나 해야 할까?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걸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운동이 혈압과 혈당을 낮춘다는 말만 듣고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반대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운동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혈압이 있는 50대 남성이 있었어요. 의사가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운동하면 혈압이 낮아지겠구나 생각하고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해서 매일 1시간씩 러닝머신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괜찮았는데 운동한 지 일주일쯤 지나면서 운동 후에 어지럽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병원에 가보니 과도한 운동이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한 번에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운동은 가볍게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한다.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내 몸에 맞게 하는 것이에요. 특히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려면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적응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아요. 여섯째,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음식. 뭘 먹어야 할까? 음식이 정말 중요해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당과 혈압을 좌우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먹는 게 좋아요.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현미 같은 곡물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생선도 자주 먹는 게 좋아요.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채소도 빼놓을 수 없죠.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고 나트륨 배출도 도와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채소만 먹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두부나 닭가슴살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적당히 먹어야 근육이 유지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흰쌀밥, 밀가루 음식빵, 국수, 라면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는 혈관 건강에도 안 좋고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일곱째, 가족력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면 나도 언젠가는 걸릴까? 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나 고혈압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가족력과 상관없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모님 두 분 다 당뇨가 있는 40대 남성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밥을 많이 먹고 단 음식을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리 위험성을 알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몇 년이 지나도 당뇨가 오지 않았어요. 반대로 부모님이 당뇨가 있는데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런 관리도 안 하면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30대, 40대부터 당뇨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관리를 안 하면 50대 이후에는 합병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다면 나도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관리하면 혈압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면서 방심하면 40대, 50대부터 혈압이 올라가고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력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30대부터는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해요. 초기에는 혈압이 살짝 높은 정도지만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는 조절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식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단 음식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먹는 게 좋아요. 단순히 밥을 덜 먹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야채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도 필수예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운동을 해야 해요. 운동을 하면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결론은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나 고혈압이 오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여덟째, 스트레스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린다.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는 증상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스트레스가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당까지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고혈압이 심해질 수도 있고 당뇨도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야식을 먹고 잠을 잘 못 자고 운동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혈압은 점점 올라가고 혈당도 높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커지는 거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 땡기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고 착각해서 자꾸 초콜릿, 빵, 과자 같은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깊게 숨 쉬는 거예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갈 수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면서 혈압과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또 좋아하는 취미를 찾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좋아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면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운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정말 좋아요. 특히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운동을 하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단 음식을 먹거나 폭식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운동하고 취미를 찾고 깊게 숨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리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홉째, 약만 먹으면 괜찮을까? 관리의 핵심은 따로 있다. 당뇨나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약만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약은 어디까지나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생활 습관입니다. 즉, 식습관과 운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50대 남성이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처럼 짜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술도 계속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쉽게 조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가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꿔야 할 수도 있고 결국 혈관이 더 손상되면서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올 수도 있어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약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밥, 떡,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약을 먹으면서도 식단을 제대로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신경 쓰는 것이에요. 고혈압이 있다면
짜게 먹는 걸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당뇨가 있다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들을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게 필수예요. 운동을 하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당뇨와 고혈압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도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도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결론은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도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해야 더 건강하게 혈압과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열째,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건강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뇨와 고혈압은 갑자기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처음부터 너무 힘든 목표를 세우는데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처음부터 이 시간씩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크잖아요. 대신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천천히 바꾸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탄산음료를 자주 마셨다면 처음에는 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아예 물이나 차로 바꿔보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흰쌀밥을 먹었다면 처음에는 반은 현미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바꾸는 식으로 하면 부담 없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수치를 직접 확인하면서 변화를 체크하면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건강 관리는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변화가 쌓여서 몇 년 후, 몇십 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큰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뇨랑 고혈압이 그냥 숫자 높은 병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셨죠? 이 두 병은 혈관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한 가지가 생기면 다른 하나도 따라올 가능성이 커요. 설탕보다 탄수화물이 혈당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해요. 운동은 힘들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효과적이고 스트레스도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면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몇 달 후에는 건강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